많은 분들이 잠깐만 F4가 있고 F5가 있으면 아무래도 F5가 더 신형기차 아니야? 그게 왜 자꾸 이야기가 앞서 나오지 그러는데 사실 F5가 대한민국에 먼저 도입이 됐어요. 팬텀보다 먼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기체 급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F5가 팬텀보다 여러모로 조금 기능 자체 그리고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기체예요. 그냥 로우급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F5A로는 운영하지 못했던 레이더를 결합한 미사일 격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거죠. F5로도 미사일을 운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 전투기의 후위를 잡아야 되고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포착을 한 뒤에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 됩니다. 즉 상대 전투기를 발견을 했어. 그러면은 미사일을 발쏠 수 없는 겁니다. 얽히고 설켜서 상대 전투기의 후위를 겨우겨우 잡으면 그때 미사일을 쏠 기회가 그제서야 주어지는데 상대 전투기가 해피를 한다든지 방어 기제를 쓰면은 우리가 격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F4 팬텀 같은 경우엔 F5보다 훨씬 멀리서 눈에서 보이지 않는 그 거리에서 전투기를 포착할 수 있고 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즉 뒤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이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조건이면 앞에 그 기수 대 기수로 진행되는 방향에서도 미사일을 쏴서 격추를 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0% 절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교전 자체가 가능해짐으로써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이 공중작전의 개념 자체가 F4 팬텀이 도입된 뒤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전에는 우리가 평양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매우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F4 팬텀이 도입이 된 뒤에 파바이 AGM-142 미사일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뒤로는 평양에 대한 응징 보복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북에서 좀 큰 도발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야, 안 되겠다.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대한민국 공군에 갖춰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F4 팬텀이 도입이 되고 파바이가 도입이 된 것 자체를 굉장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F4 팬텀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 잠시 소개를 시켜드리면 속산도에 침투한 북한의 75톤급 무장 간첩선을 격침시킨 사례가 있었고요. 소련의 핵잠수함 식별과 차단 임무를 수행을 하고 당시 중공과 소련기들의 영공 침공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F4 팬텀2도 훌륭한 전투기이지만 우리나라 조종사들의 팬텀 조종술도 무척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훌륭한 무기 체계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분들 그리고 그 공군 기체를 정비하는 정비사분들의 자질은 전 세계 탑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국내에서는 아마도 해외 에어쇼와 해외 그 부대들을 제일 많이 방문한 기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경이로운 정도입니다. 레드 플래그라고 하죠. 그 모의 훈련에서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이 팬텀으로 미 공군 F-15기를 격추했습니다. F4와 F-15는 사실 세대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투기에서 한 세대 차이는 천양지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1980년 후반에 한미 팀스피리트 모의 공중전에서도 미 공군의 F-15기를 격추를 한 적이 있고요. F-4D만 운영한 151 전투 비행 대대가 24년 7개월 동안 무려 8만 8천 시간을 무사고로 부대가 운영이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기체 자체가 오래된 기체잖아요. 그런 기체를 이렇게 장시간 운영을 하고도 무사고를 기록했다는 거는 정비사분들이 정말 혼신의 힘으로 정비를 했고 조종사분들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